그 열쇠,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카페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윤가연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멈칫했다. 바리스타 복장을 한 청년이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그녀의 가방에 매달린 열쇠고리를. 별 모양의 청동 장식이었다. 오래되어 곳곳이 닳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다. 죄송한데요. 그거 청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아서요. 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넘게 지니고 다닌 이 열쇠고리는 세상에 단 2개뿐이었다. 하나는 그녀가,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가연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다. 아빠가 엄청 아끼셔서 만지기만 해도 혼났어요. 별이랑 달 모양으로 짝이 맞는 거잖아요. 순간 가연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별과 달. 둘이 맞물리면 하나의 하트가 되는 열쇠고리. 20해 전 의대생이던 그와 함께 만든 것.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유일한 증거. 손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가연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뭐 하시나요? 폐차장 하세요. 부산에서요. 청년이 커피를 내밀며 덧붙였다. 예전엔 의대 다니셨대요. 근데 그만두셨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연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받쳐들었다. 의대생, 부산, 폐차장.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20해 전 그날 아기는 죽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고 병원 기록도 그랬다. 도윤은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눈동자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버지 성함이 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혹시 박도윤이요? 청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박지호입니다.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도 카페 안의 음악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귓가에 울렸다. 박도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열쇠고리가 가방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짤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겨우 그 말만 남기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차에 오른 가연은 룸미러 속 자신을 바라봤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병원 원장. 냉철하고 완벽한 의사. 그게 윤가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25의 어린 여자로 돌아간 것 같았다. 사랑했고 버림받았고 아이를 잃었던 그때로. 손가락이 열쇠고리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별 모양.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딸 모양. 설마 가연은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송 실장님, 20년 전 산부인과 기록 모두 찾아보세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파일을요. 통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가연은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20해 전 바다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고속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요란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박지우, 22살, 카페 바리스타, 그리고 박도윤의 아들.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작은 관에 담겨 화장됐다고. 엄마는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아버지 윤병국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가연은 울지 않았다. 울음 대신 의학 서적을 펼쳤고 슬픔 대신 수술실을 택했다. 감정을 지운 자리에 완벽함을 채웠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밤 11시. 건물 대부분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행정실 창문에선 여전히 환한 빛이 새어나왔다. 송만석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님. 그가 낡은 파일 뭉치를 들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가연은 천천히 파일을 받아들었다. 표지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 2003년 11월 17일. 그날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첫 장을 넘겼다. 출생 기록. 남아. 3.2kg. 오전 5시 43분 출생.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었다. 사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상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연필로 작게 적어놓은 글씨였다. 보호자동의 하태원. 11월 18일 새벽 2시. 박도윤. 이게 무슨 뜻이죠?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송만석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원장님.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지만 그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날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송만석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윤병국 회장님께서 모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도윤 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하시면서요. 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고요? 네. 박도윤 씨가 직접 안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송만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간호사의 개인 수첩입니다. 회장님께 협박당했지만 기록만은 남겼다고 하더군요. 낡은 수첩 속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기는 건강했다. 울음소리도 컸다. 하지만 회장님이 산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박도윤 씨는 울면서 아기를 안고 나갔다. 미안하다고 살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님을 지키려고 하신 거겠죠. 잘못된 방식으로. 송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도윤 씨는 가난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회장님은 원장님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빼앗은 거예요? 가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 아이를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송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연은 파일을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다. 20해. 20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것도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도 성인이 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지도 아플 때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 모두 아버지의 선택 때문이었다. 도윤 씨는 가연히 겨우 입을 열었다. 왜 제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송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협박하셨을 겁니다. 연락하면 아이를 빼앗겠다고요. 그리고 박도윤 씨도 원장님이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랐을 겁니다. 가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카페에서 만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커피를 내리는 성실한 손길.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왔다. 20년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주소 알아내세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윤의 폐차장 주소요.
원장님, 당장이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송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성공한 의사, 존경받는 원장, 완벽한 커리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가연은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냈다. 별 모양의 청동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도윤아.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갈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밤은 깊어갔지만 가연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는 중이었다. 사흘 뒤 가연은 다시 부산행 KTX에 올랐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었다. 병원 일정을 모두 미뤘다. 수술도 회의도 모든 것을 뒤로 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가방 속에는 송만석이 건넨 주소가 들어있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작은 폐차장.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지만 가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과거로 가득했다. 25살. 의대 본과 3학년이었던 그녀는 가난한 본과 1학년 후배를 만났다. 박도윤.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내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 선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제가 다음 시험 1등 하면요. 내가 1등? 가연이 웃었다. 꿈 크네. 꿈이 크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는 정말 1등을 했다. 그리고 가연은 약속대로 커피를 샀다. 그게 시작이었다. 도서관 책상, 병원 옥상, 학교 뒤 작은 카페. 둘은 어디서든 함께였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병원장의 딸이 그런 남자와 어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연아, 정신 차려라. 윤병국이 차갑게 말했다. 넌 이 병원을 물려받을 아이야. 그런 애랑 엮이면 인생 망친다. 하지만 가연은 듣지 않았다. 25의 그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가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건넬 때까지도 손이 떨렸다. 다대동 폐차장이요? 바닷가 쪽? 기사가 물었다. 네. 거긴 좀 외진 데인데. 뭐 일 있으세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바다가 보였다. 회색빛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졌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가연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별 모양의 금속이 손바닥에서 따뜻해졌다. 도윤아, 넌 나를 미워할까? 폐차장은 생각보다 컸다. 녹슨 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용접 소리가 요란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가 맞나요? 가연이 기사에게 물었다. 네, 박도윤 폐차장 맞습니다. 가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이 자갈밭에 푹푹 박혔다.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명품 코트에 정장. 병원 원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가 묻은 손. 하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가연은 알 수 있었다. 박도윤이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의 뒷모습은 여전했다. 조금 더 넓어진 어깨. 군데군데 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손님이세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용접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가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가연은 20년 만에 그 호칭을 불렀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다 비틀거렸다.
어떻게 왜? 지우 만났어요. 가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 아들.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알고 온 거야? 네. 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부 알아요.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 오빠가 데리고 나갔다는 것도, 아버지가 모든 걸 숨겼다는 것도. 가연아 도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왜요?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내 아버지가 연락하면 아이를 빼앗겠다고 했어.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서요? 가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키운 거예요? 나한텐 아들이 죽었다고 믿게 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가난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너는 의사가 돼야 했고 병원을 물려받아야 했잖아.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가연이 소리쳤다. 난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길 바랐어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잘 컸어요? 응.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게, 건강하게. 내 닮은 거 하나 없이 나만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만나고 싶어요. 가연이 말했다. 제대로. 엄마로서.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딸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가연의 것과 똑같이 낡고 똑같이 소중하게 간직된. 이거 도윤이 열쇠고리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 가연도 자신의 열쇠고리를 꺼냈다. 별 모양의 그것을. 두 개의 열쇠고리가 공중에서 마주쳤다. 달과 별. 오래전 사랑의 증거. 이제라도 가연이 속삭였다. 늦지 않았을까요?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20년의 그리움이 그 눈빛 속에 가득했다. 늦었어. 그가 쓸쓸히 웃었다. 하지만 지우한테는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몰라.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점심 사왔어요. 박지우였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섰다. 손에는 김밥 봉지와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이 가연을 보는 순간 굳어졌다. 그때 그 손님. 지우야.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김밥을 책상에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연을 돌아봤다.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야.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분은 윤가연 선생님이시더라. 네, 알아요. 카페에서 뵀잖아요.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엄마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그는 가연과 도윤을 번갈아 보았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숨겼어.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버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사진도 없고 무덤도 없다고. 거짓말이었어. 도윤이 눈물을 삼켰다. 내 엄마는 살아계셨어. 하지만 난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지우는 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제 엄마세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몰랐어. 가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거든. 뭐요? 내 외할아버지가 도윤이 끼어들었다. 모든 걸 숨겼어. 가연이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나한테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지. 지우는 책상을 짚고 섰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그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빼앗길 순 없었어. 가연이 아버지는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았어. 난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20년 동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가연을 바라봤다. 그럼 엄마는요?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의사가 됐어.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잃고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지. 감정을 지우고 완벽한 의사가 되려고 했어. 행복하셨어요?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 하루도.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없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마다 부러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우야, 도윤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사랑해준다는 건 알았어요. 지우가 도윤을 바라봤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제 학비 벌려고 힘들어하시는 거 다 봤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가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도 힘드셨겠네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사셨으니까. 미안해. 가연이 울먹였다. 내 첫걸음도 첫말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어. 생일마다 케이크도 못 사주고 아플 때 손도 못 잡아줬어. 괜찮아요. 지우가 작게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 말에 가연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가연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후예요. 22살이고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20년을 기다린 손길이었다. 윤가연이에요. 의사고 내 엄마예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같은 곳에 서 있었다. 김밥 시켰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같이 먹어요. 엄마도.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먹자.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 책상에 둘러앉았다. 김밥과 음료수.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가연에게는 어떤 만찬보다 소중했다. 엄마.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가연의 가슴이 뛰었다. 20년을 기다린 호칭이었다. 응.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20년을 놓쳤는데 이제는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아. 도윤이 조용히 웃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달 모양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가연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우가 먼저 제안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아빠 요리 진짜 맛있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집이 좀 작고 낡아서. 괜찮아요. 가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고 싶어요.
세 사람은 폐차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복도 전등이 깜빡거렸다. 3층이에요. 지우가 앞장섰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가연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들이 20년 동안 살아온 공간. 자신이 없던 그곳. 문을 열자 작은 거실이 나타났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달력. 하지만 깨끗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좁죠? 지우가 미안한 듯 웃었다. 아니. 가연이 천천히 안을 둘러봤다. 따뜻해.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기였던 지우, 유치원생이던 지우, 초등학생 지우. 모든 사진 옆에는 도윤이 함께 있었다. 가연은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손가락이 액자 유리를 쓰다듬었다. 이게 첫돌 사진이에요? 응. 도윤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진관에서 찍었어. 혼자 데리고 가서. 사진 속 지우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통통한 볼에 반짝이는 눈. 도윤은 아들을 안고 똑같이 웃고 있었다.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었어. 이 순간 엄마 지우가 옆으로 다가왔다. 앨범 보여드릴까요? 응. 보고 싶어. 지우는 방에서 두꺼운 앨범 몇 권을 가져왔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겼다. 첫 페이지. 병원에서 갓 나온 신생아 지우. 담요에 쌓인 작은 얼굴. 이때 진짜 작았어. 도윤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바닥만 했지. 다음 장. 100일 사진. 그 다음은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페이지마다 도윤과 지우가 함께 있었다.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아빠가 다 찍으셨어요. 지우가 말했다. 순간순간을 다 기록하셨대요. 언젠가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연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앨범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지우가 처음 아빠했을 때, 첫걸음마 했을 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미안해요. 가연이 울먹였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맞섰어야 했는데.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냥 너무 무력했어. 너를 지킬 힘도 아이를 지킬 힘도 없었어.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한 손에는 엄마의 손을, 다른 손에는 아빠의 손을. 두 분 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걸 알아요. 도윤이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할게. 지우 좋아하는 김치찌개. 엄마도 좋아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응. 좋아해. 가연이 웃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렸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아 앨범을 계속 넘겼다.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아빠가 양복 입고 오셨죠? 잘생겼네. 가연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닮았으면 더 잘생겼을 텐데.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충분히 잘생겼어. 가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하는 스킨십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좋다. 엄마 손.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소박한 밥상이었다. 많이 먹어. 도윤이 가연의 그릇에 밥을 퍼주었다. 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또 났다. 왜 그래?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맛있어서. 가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맛있어. 진짜 이유는 달랐다. 이 평범한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마주 앉은 가족. 이 모든 게 가연이 20년 동안 꿈꿨던 풍경이었다. 엄마. 지우가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이거 드세요. 아빠가 만든 김치예요. 응. 고마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흘렀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함께였던 것처럼. 식사 후 지우가 설거지를 하러 갔다. 가연과 도윤은 거실에 남았다. 가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모르겠어.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우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엄마가 되고 싶어. 서울에 돌아가야 하잖아. 병원도 있고. 알아.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말마다 올게. 아니, 더 자주 올게.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고마워. 지우가 정말 좋아할 거야. 오빠는? 가연이 물었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힘들어. 보면 볼수록 예전 생각나고 후회돼. 하지만 그가 가연을 바라봤다. 지우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20년의 거리가 그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거리가 조금 좁혀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지우가 자기 방을 내어줬다. 엄마, 제 방 쓰세요. 전 거실에서 잘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소박했다. 책상, 침대, 작은 책장. 벽에는 카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라떼아트, 에스프레소 머신, 원두 종류를 적은 메모들.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가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서 자던 지우는 이미 일어나 없었고 부엌에서 계란 굽는 냄새가 났다. 일어나셨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아침 준비 중이에요. 내가 할게. 가연이 다가갔다. 괜찮아요. 전 익숙해요. 지우가 능숙하게 계란을 뒤집었다. 엄마는 앉아 계세요. 도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새벽부터 폐차장 나가셨어요. 먼저 가시면서 엄마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식탁에는 토스트와 계란, 과일이 놓였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이었다. 맛있겠다. 가연이 자리에 앉았다. 엄마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서 혼자 사세요? 응.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외로우시겠어요. 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 외로워. 이제는 저랑 아빠가 있잖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지우야. 가연이 입을 열었다. 너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네. 제 꿈이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언젠가 제 카페를 열고 싶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요. 좋은 꿈이네. 엄마는요? 의사가 꿈이셨어요?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엔 아니었어. 그럼요. 작가. 가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글 쓰는 게 좋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럼 지금이라도 쓰세요. 뭘? 글이요.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늦은 건 없잖아요. 엄마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제라도 만났다고. 가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22살의 청년이지만 어쩐지 자신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래. 생각해 볼게. 식사를 마치고 지우는 카페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 우리 카페 와보실래요? 사장님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탔다. 해운대 쪽으로 가는 버스였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다. 저기요. 지우가 가연을 바라봤다.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예전에 전 낳고 나서 어떠셨어요? 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이 너무 아팠다. 죽고 싶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었잖아요. 가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카페는 해변 바로 앞에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파도가 보였다. 사장님. 지우가 밝게 인사했다. 제 엄마예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가연을 반겼다. 어머, 지우 어머니시군요. 자주 얘기 들었어요. 그랬어요? 가연이 놀라 물었다. 요즘 매일 엄마 이야기만 해요. 만났다고 정말 좋다고. 가연은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지우가 바 안으로 들어가 머신을 켰다. 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지우는 정성스럽게 라떼를 만들었다. 우유 거품 위에 하트 모양이 그려졌다. 엄마 드세요. 가연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맛있다. 다행이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 입맛에 맞아서. 그때 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원장님,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돌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연은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서울까지는 3시간. 알겠습니다. 곧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자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셔야 해요? 응.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그렇구나. 지우가 아쉬운 듯 말했다. 주말에 다시 올게. 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정말이요? 응. 이번엔 안 놓칠 거야. 지우는 엄마를 꽉 안았다. 가연도 아들을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나누는 포옹이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그래. 지우야. 가연은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울로 돌아갑니다. 지우 잘 부탁해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조심히 가. 고마워, 가연아. 기차 안에서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산에 머물러 있었다. 20년 만에 그녀는 돌아갈 곳이 생겼다. 서울로 돌아온 가연의 일상은 달라졌다. 수술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부산에 가 있었다.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도 지우의 미소가 떠올랐고 서류를 검토할 때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렸던 그녀가 처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송만석이 원장실로 찾아왔다. 원장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송만석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윤병국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겁니다. 가연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가? 네. 원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드립니다. 봉투는 낡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가연이 봉투를 받았다. 송만석이 나간 후 가연은 한참을 봉투를 바라만 봤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내 아이를, 내 사랑을 빼앗았다는 것.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너를 지키려고, 내 미래를 지키려고. 박도윤은 좋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어렸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고생할까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아이를 살리고 도윤에게 보냈다. 너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잔인한 결정이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는 의사가 되었고 훌륭한 원장이 되었다. 그게 나의 자랑이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미안하다, 가연아. 아버지. 편지를 읽는 내내 가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3년 전 심장마비로. 가연은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모든 것이 뒤섞였다. 아버지, 가연이 중얼거렸다. 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인생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금요일 밤 가연은 짐을 쌌다. 주말에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원장님, 이번 주말도 부산 가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요즘 자주 가시네요. 그래. 가연이 웃었다. 돌아갈 곳이 생겼거든. 토요일 아침 가연은 KTX를 탔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지우를 위한 선물들이 가득했다. 바리스타 책, 고급 원두, 커피 도구들.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연은 달려가 아들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는? 폐차장에 계세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폐차장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지우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엄마, 제가 라떼아트 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네. 연습 엄청 했어요. 아빠도 매일 와서 커피 마셔주셨어요. 가연은 웃었다. 많이 마셨겠네. 10잔도 넘게 마신 날도 있었어요. 지우가 웃었다. 밤에 잠 못 주무셨대요. 폐차장에 도착하자 도윤이 나왔다.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왔어? 도윤이 가볍게 인사했다. 응. 온 김에 저녁 같이 먹을까? 좋지. 도윤이 웃었다. 저녁은 해변의 작은 횟집에서 먹었다. 회와 매운탕, 소주 한 병. 지우는 음료수를 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이상해요. 왜? 가연이 물었다. 좋은 의미로요. 가족 같아서. 도윤이 소주잔을 들었다. 가연아, 한 잔 할래? 응.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20년 만에 술자리였다. 요즘 어때? 도윤이 물었다. 힘들지 않아? 힘들어. 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20년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면 돼. 도윤이 말했다. 우리도 처음이잖아. 그래. 가연이 웃었다. 그래야겠지. 식사 후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밤바다가 출렁였다. 별이 떠 있었다. 엄마. 지우가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격한 분이었어. 완벽주의자였고 나를 사랑하셨지만 표현은 잘 못하셨어. 저 때문에 엄마랑 싸우신 거죠? 그렇지.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용서하신 거예요? 가연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가연아, 넌 정말 강해졌구나. 강해진 게 아니야. 가연이 웃었다. 그냥 지친 거지. 세 사람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연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 별 모양 열쇠고리가 만져졌다. 20년의 시간. 길고 긴 시간.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연은 또다시 지우의 방에서 잤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20년 동안 감정을 지우고 살았다. 완벽한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따뜻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새벽 2시. 가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앉아. 가연이 물었다. 너도. 도윤이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앉아. 가연은 그 옆에 앉았다. 도윤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지우의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 봐. 도윤이 한 장을 가리켰다. 지우가 5살 때야. 유치원 발표회. 사진 속 지우는 토끼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었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이었다. 귀엽다. 가연이 웃었다. 그치? 도윤도 웃었다. 난 객석에서 영상 찍느라 정신없었어.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왔는데 난 혼자였거든. 힘들었겠다. 응.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들었어. 특히 지우가 엄마는 왜 없어요? 라고 물을 때 가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았어. 미안해. 내가 미안할 건 없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도윤아.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나 미워하지 않아? 왜 미워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잖아. 아버지한테 맞서고 너를 지키고. 도윤이 가연을 바라봤다. 가연아, 넌 25이었어. 나도 23이었고. 우린 둘 다 어렸어. 하지만 우리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우린 피해자야, 둘 다. 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너한테 미안해. 도윤이 말했다.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우가 살아있다고 알려줬어야 했는데.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가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지우 봤잖아. 얼마나 잘 키웠어. 착하고 밝고 건강하게.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물이 멈췄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가연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연은 도윤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가족으로. 도윤이 설명했다. 제대로 된 가족으로. 너도 나도 지우도.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 지우를 위해서라도. 가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2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보였다. 지우의 웃는 얼굴. 도윤의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식사. 이 모든 게 그녀가 그리워했던 것들이었다. 천천히 가자. 가연이 말했다. 급할 것 없어. 우리 20년을 기다렸잖아. 그래. 도윤이 웃었다. 천천히.
아침이 밝았다. 지우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두 분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도윤이 대답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붉은 눈을 보고 알아챘다. 오셨어요? 조금. 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연이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후련해. 다행이다. 지우가 부엌으로 갔다. 아침 만들게요. 오늘은 팬케이크.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우가 만든 팬케이크는 조금 탔지만 맛있었다.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글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해운대 가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다. 세 명이서 같이. 가족 나들이요. 가족 나들이. 그 단어가 가연의 가슴을 울렸다. 좋아.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오후에 세 사람은 해운대 백사장으로 갔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지우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뛰었다. 와, 시원해. 조심해. 도윤이 웃으며 소리쳤다. 가연도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엄마, 이리 와요. 지우가 손짓했다. 가연은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도윤도 뒤따라왔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다. 사진 찍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누가 찍어줘? 저기 분께 부탁드릴게요.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있었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가연은 약속대로 매주 부산을 찾았다. 금요일 밤 기차를 타고 내려가 일요일 저녁에 올라오는 일정이 반복됐다. 병원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원장님이 달라지셨어. 요즘 웃으시는 걸 자주 봐.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 가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삶에 활력이 생겼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가연이 병원을 나서려는데 송만석이 찾아왔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원장님의 잦은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가연은 잠시 멈췄다. 그래서요? 병원 경영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전달해 주세요. 제 개인 시간은 제가 알아서 쓰겠다고요. 송만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가연이 웃었다.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엄마. 지우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라떼아트 대회에서 3등 했어요. 정말? 가연이 아들을 꽉 안았다. 축하해. 상금도 받았어요. 50만 원. 대단한데?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생신 선물 살 거예요. 다음 주가 생신이거든요. 가연은 깜짝 놀랐다. 아빠 생일이 다음 주야? 네. 몰랐어요? 응, 가연은 창피했다. 25년 전에는 알았는데 잊고 있었다. 11월 23일이지? 맞아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다. 왔어? 도윤이 웃으며 맞았다. 응. 지우가 대회에서 상 받았대. 알아. 자랑 엄청 했어.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을 먹으며 가연이 물었다. 도윤아, 다음 주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기억하고 있었어? 지우가 알려줬어. 가연이 웃었다. 뭐 하고 싶은지 말해봐. 글쎄 도윤이 생각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셋이 여행 가요. 지우가 제안했다. 경주 어때요? 아빠 전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폐차장 일이 있어서. 하루만이라도요. 지우가 졸랐다. 엄마도 찬성하시죠? 당연하지. 가연이 웃었다. 가자. 가족여행.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경주로 향했다. 도윤이 운전하는 낡은 SUV에 탔다. 조수석에는 가연이, 뒷좌석에는 지우가 앉았다. 음악 틀까? 도윤이 물었다. 좋아요. 지우가 대답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풍경이 펼쳐졌다. 노랗고 빨간 단풍들. 엄마. 지우가 뒤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줘요. 우리. 가연이 웃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어. 아니야. 도윤이 끼어들었다. 특별했어. 뭐가? 첫눈에 반했거든. 도윤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선배 봤는데 너무 예뻐서 말도 못 걸었어. 거짓말. 가연이 웃었다. 내가 먼저 말 걸었잖아. 한 달 고민하고 용기 내서 건 거야. 그랬어? 가연이 놀라 물었다. 응.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지우가 뒤에서 웃었다.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네요. 경주에 도착해 세 사람은 첨성대를 구경하고 불국사를 둘러봤다. 지우는 신나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다. 엄마 아빠 여기 서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어색했지만 자연스러웠다. 좀 더 붙어요. 지우가 소리쳤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연은 몸이 굳었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찰칵. 좋아요. 완벽해요. 저녁에는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었다. 생일 상차림이었다. 생일 축하해요, 아빠. 지우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이거 언제 샀어? 엄마랑 같이요. 지우가 웃었다. 케이크에 초 하나가 꽂혀 있었다. 가연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소원 빌어. 가연이 말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지우가 물었다. 비밀. 도윤이 웃었다. 하지만 가연은 알 것 같았다. 도윤의 눈빛이 자신과 지우를 번갈아 봤으니까. 이 순간이 계속되길. 아마 그런 소원이었을 것이다. 밤에 숙소로 돌아왔다. 작은 펜션이었다. 방이 2개였다. 엄마 아빠는 한 방 쓰세요. 지우가 말했다. 뭐? 가연이 당황했다. 전 혼자 잘 수 있어요. 어른들끼리 쓰세요. 지우야. 괜찮아요. 지우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가연과 도윤은 남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가 하나뿐이었다. 내가 바닥에서 잘게. 도윤이 말했다. 아니야. 가연이 고개를 저었다. 내 생일인데. 침대에서 자. 같이 자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편하지 않으면. 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은 침대 양끝에 누웠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연아. 도윤이 조용히 불렀다.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가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도윤이 손을 뻗었다. 가연의 손을 찾아 잡았다. 가연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고마워. 도윤이 속삭였다.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가연이 대답했다.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20년 만에 다시 함께. 경주에서 돌아온 다음 주 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원장님, 무슨 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오늘부로 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20년 동안 이 병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원장직을 그만두시다니요. 후임자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민수 부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당황했지만 가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송만석이 찾아왔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가연이 웃었다. 이제야 괜찮아요.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부산으로 갈 거예요. 가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요. 원장님, 송만석의 눈이 붉어졌다. 행복하십시오. 고마워요,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일주일 후 가연은 서울 아파트를 정리했다. 20년 동안 살았던 공간. 차갑고 깨끗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던 곳. 짐을 싸며 그녀는 옛날 물건들을 발견했다. 의대 시절 사진,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 낡은 노트. 노트를 펼치자 어린 글씨가 보였다. 25. 나는 박도윤을 사랑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아버지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가연은 웃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부산으로 이사한 날 도윤과 지우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엄마, 이거 어디 놔요? 지우가 박스를 들고 물었다. 거실에 놔줄래? 가연이 구한 집은 폐차장 근처의 작은 빌라였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바다가 보였다. 여기 괜찮아?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데. 괜찮아. 가연이 웃었다. 여기가 더 좋아. 짐을 다 풀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피자를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거죠? 지우가 신나게 물었다. 응. 매일. 와. 진짜 좋다. 도윤은 조용히 가연을 바라봤다. 후회 안 해? 병원도 그만두고 서울도 떠나고. 전혀. 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건데 뭐가 아까워? 그날 밤 가연은 새집 창가에 섰다.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결 위로 흔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자, 아직. 너는?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와봐. 바다 보러. 지금? 응. 10분 후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났다. 밤바다가 출렁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가연아. 도윤이 말했다.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딸 모양 열쇠고리였다. 이거 기억나? 당연하지. 가연도 자신의 열쇠고리를 꺼냈다. 별 모양. 25년 전에 만들었을 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하자고. 그랬지. 나 그 약속 아직 유효해. 가연은 도윤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유효해. 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20년 늦었지만. 도윤이 가연을 껴안았다. 가연도 그를 안았다. 20년 동안 그리웠던 품이었다. 사랑해, 가연아. 나도 사랑해, 도윤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파도가 발을 적셨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20년 만에 키스였다. 3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바닷가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다. 병원 동료 몇 명, 폐차장 직원들, 지우의 친구들. 지우가 주례를 섰다. 오늘 저희 부모님이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가영과 도윤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서약하시겠습니까? 지우가 물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럼 키스하셔도 됩니다. 가영과 도윤은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피로연이 끝난 후 3사람은 다시 해변으로 갔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지우가 무언가를 꺼냈다. 새로 만든 열쇠고리였다. 별과 달이 하나로 합쳐진 하트 모양.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둘이 떨어져 있을 필요 없잖아요. 가연이 열쇠고리를 받아들었다. 햇빛에 반짝였다. 고마워, 지우야.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3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가연이 중얼거렸다. 응.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예쁘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 껴들었다. 우리 사진 찍어요. 3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찰칵. 사진 속에는 완전한 가족이 있었다. 20년을 기다려 완성된 가족.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바다의 열쇠는 마침내 맞물렸다. 별과 달이,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다 앞에서.